안녕하세요. 저는 남편하고 맞벌이를 하고 있는 여자예요. 단둘이지만 서로 즐기며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주변에서는 아이는 언제 가지냐며 묻는데 솔직히 요즘 애를 꼭 가져야 되나 싶을 정도로 의문이 들고 애를 가져도 교육비가 많이 들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대학을 보내도 저희처럼 취직이 안 될 게 뻔하고 그리고 요새는 돈을 많이 번다고 다가 아니잖아요. 행복하게 즐겁게 살아야 그게 낙이죠. 하지만 돈 이야기하니까 시댁하고 갈증을 벌인 게 기억나네요. 흔히 가족끼리 갈등이 일어나는 주 원인이 돈이잖아요. 특히나 상속 재산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변호사 선임하고 소송 걸고 그러잖아요. 다들 그런 거 보면 그게 가족이냐고 할 텐데 저희한테는 익숙한 상황이었죠. 진짜 돈 문제로 소송까지 건 적이 있었으니까요. 그 뒤로 가족하고 연을 끊고 단둘이서 보내고 있는 거고요. 대체 어찌 된 거냐면 시댁에서 자꾸 돈을 달라고 하고 사기까지 치고 그래서 결국은 시댁하고 멀어지게 되었죠. 이 이야기는 정말이지 사연이 긴데 남편하고 아직 결혼을 하기 전에 시부모님과 만나던 때였어요. 사실 저 이때 많이 긴장을 했어요. 첫인사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제 부모님은 이혼을 하고는 아무도 절 키우려고 하지 않아서 할머니의 손에서 자랐거든요. 그래서 혹여나 부모 없는 딸이라고 무시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막상 보니 오히려 저보고 고생이 많다며 이렇게 착한 사람이 부모가 없다는 게 말이 되냐며 자기들이 부모 대신해서 잘해준다며 남편하고 만난 걸 좋게 생각했어요. 그 뒤로는 시댁하고 거의 부모님과 자식 관계처럼 지냈죠. 제가 생일인 걸 알고 저 몰래 케이크를 챙겨드리고 저하고 남편을 똑같이 잘해주고 그랬어요. 경사난 일이 있으면 같이 식사를 하며 축하해주고요. 남편은 그런 모습을 보고 아주 다행이라고 말을 해요. 이렇게 가족처럼 지내면 부모 없이 보낸 저에게 위안이 되고 아픈 과거를 치유할 수 있다고 말이죠. 전 그 말에 부정을 못하는 게 그동안 부모가 없어서 얼마나 외로웠는지 말로 표현하기가 힘들었어요. 남들이 부모랑 같이 가는 소풍을 저는 외롭게 선생님하고 같이 보내고 학교에서 참관 수업이 있을 때도 전 외톨이였죠. 그렇게 힘들게 보내서인지 시댁한테는 고마움을 많이 느꼈어요. 전 그렇게 행복하게 지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비극은 거기서부터 시작될 거라고 예상을 못했죠. 시댁에는 남편 말고도 동생인 도련님이 계셨는데 평소에는 착실하게 살고 공부도 잘하고 그랬는데 친구 따라 어디 다단계 같은 데 가서 하다가 빚을 많이 얻어서 시댁 식구들한테도 욕을 먹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나마 도련님의 의지를 할 수 있는 건 저와 남편뿐이었죠. 남편은 짜증나지만 그래도 동생을 지켜달라는 시부모님의 부탁에 챙겨주고 그랬어요. 참고로 도련님은 무직 백수이고 열심히 취직 준비 중에 있어요. 도련님은 비록 빚을 많이 얻어도 어떻게든 알바로 갚으려고 하고 노력을 했어요. 사실 자기가 원해서 빚을 생긴 게 아니고 친구를 잘못 만나서 생긴 거니까요. 그 친구도 다단계 사기를 당해서 같이 빚이 많이 생긴 처지니까요. 그렇게 도련님을 살피고 있었어요. 저하고 도련님은 거의 남매 사이처럼 친해서 서로 농담을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죠. 그렇게 성실히 살고 있는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도련님한테 과일을 주려고 도련님 방에 들어갔는데 우연히 도련님의 통화 내용을 듣게 되었어요. 근데 도련님이 대화하는 걸 들으니 덜컥 겁이 났어요. 그니까 네가 말하는 그 코인에 투자하면 대박이 터진다고? 코인, 네. 한동안 비트코인으로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도 많았고요. 전 그거 듣자마자 바로 방에 들어가서 그러지 말라고 소리를 쳤어요. 도련님이 당황해서 그거 아니라며 어버버를 거렸어요. 다시는 돈 가지고 그러지 마, 왜 그래? 그런 저의 말에 도련님은 다시는 안 그러겠다며 저한테 다짐을 했어요. 나중에 남편도 알게 되면서 도련님을 마구잡이로 때리고 그랬어요. 아주 눈이 탱탱 부었더라고요. 그렇게 한동안 조용히 갈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시어머니 쪽에서 문제가 터졌죠. 시어머니하고 저하고 남편하고 같이 저녁을 먹는데 시어머니가 요즘 자기 개모임에서 부동산 투자를 한다며 돈을 달라는 거예요. 당연히 저와 남편은 반대를 했죠. 하지만 어머니는 이왕 자식이면 부모의 노후 정도는 챙겨줘야 하는 거 아니냐며 너무 섭섭하다고 말하면서 특히 저한테는 그동안 부모 없다고 잘해주었는데 1억이냐고 말하고 그랬어요. 그래도 저한테 잘해준 시어머니인데 그래도 되나 싶어서 남편하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지만 막상 도련님을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 라고 결론을 내려서 사실대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시어머니는 도련님 이야기에 알겠다며 참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결정을 취소했죠. 하지만 그걸로 끝나지는 않았죠. 어느 날 저희가 그동안 저축해서 모은 통장이 사라진 거예요. 통장뿐만 아니라 보안카드까지 없어져서 발칵 뒤집어졌어요. 저나 남편은 도련님한테 말해서 어찌 된 거냐고 말했고 당연히 도련님은 아무것도 안 했다고 발뺌을 했어요. 하지만 집에 잘 숨겨두었던 걸 다른 사람이 빼갈 리가 없었고 무엇보다 도련님이 계속 집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초지종 이야기를 하라고 하니까 그제야 입을 열었죠. 도련님은 어떻게든 빚을 갚으려고 애를 쓰는데 전처럼 또 친구 말을
말을 듣고 주식에 투자하라고 해서 저희가 저축한 통장을 몰래 빼가가지고 그랬다는 거였어요. 물론 그 주식은 결국은 망해서 돈 거의 다 날아갔죠. 더 웃긴 건 시어머니도 이를 알고도 묵인을 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와 남편은 시어머니한테 찾아가서 어찌 그럴 수 있냐며 돈 가지고 뭘 하는 거 하지 말라는 약속 왜 어겼냐고 하니까 그래도 도련님이 불쌍하고 이왕에 대박이라도 나면은 빚도 갚고 그러지 않냐며 사정사정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희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게 알고 보니 시어머니가 사채 빚까지 들어서 갚을 수 없어서 저희한테 연대 보증을 해달라고 해서 보증서 서류가 발견되었거든요. 도저히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결국은 소리를 질렀고 그때 옆에서 도련님이 계셔서 남편은 저번처럼 마구 때리고 그랬어요. 시어머니는 미안하다며 사정을 이야기했지만 저는 그동안 고마웠지만 이건 아니라며 더 이상 도울 수가 없다고 말했고 남편도 앞으로 다시는 못 볼 것 같다며 그렇게 도련님을 남기고 떠났고 도련님들의 짐을 모두 밖으로 던져버렸죠. 그 뒤로는 사채업자한테 쫓기며 힘들게 살고 있다고 들었고 몇 번이나 저희한테 도움을 요청하려고 했지만 저희가 연락을 다 차단해서 못한다며 울분을 짓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뒤로 도련님의 실수 덕에 날아가 버린 돈을 복구하려고 부업까지 하며 힘들게 벌었고 어느 정도 잘 되어가고 있어서 다행이긴 해요. 그래도 뭐 여유롭게 즐기며 살 정도는 있어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죄책감이 들기는 해요. 그래도 도련님과 시부모님을 돕는 게 맞는 건가 싶기도 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지 말라는 걸 계속하는 건 사람으로서 도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참 가족이라는 게 어려운 것 같네요. 다른 사람이면 잊으면 되지만 비록 저하고 같은 피가 안 나누어도 그동안 자식처럼 생각한 시부모님이라 그런지 좀 그렇더라고요. 그렇지만 저희 돈을 마음대로 쓰는 건 용납할 수가 없어서 몇 번 죄책감이 들다가도 말고 그랬죠. 솔직히 말해서 도와주면 계속 그럴 것 같아서 차라리 지금 상황에 낫다고 저하고 남편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진짜 가족이라도 돈 문제만큼은 정말 예민하고 조심해야 한다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다들 몸조심하시고 건강히 잘 지내세요.